여러분, 직장인과 유튜버 둘 중에 뭐가 좋나요? 어렵죠? 그러면 대기업 직장인과 10만 유튜버 중에 뭐가 좋나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연 1억 버는 대기업 직장인하고 연 1억 버는 유튜버 중에는 뭐가 좋을까요? 어려워요. 이 선택지가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1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과 7년간의 유튜브 생활, 그리고 1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중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냐라는 이 모호한 정답 없는 화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5가지 기준을 잡아봤는데요. 시간과 성장, 스트레스, 리스크, 그리고 돈입니다. 참, 여기서 나 유튜버 아닌데, 유튜버 할 생각도 없는데, 관심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직장인은 시간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일에 대한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일정 시간이 딱 되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튜버는 일상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나서부터 잘 때까지 그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밟을 땐 밟을 줄도 알아야 되고 멈출 땐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시스템이 잘 짜여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버 혹은 프리랜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유튜버로서의 삶이 훨씬 더 좋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사실 성장은 직장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톡 옵션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인으로서의 성장의 장점은 제 생각에는 하반 경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봉이 될지 아니면 나의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능력은 점점 더 성장하고 나의 연봉도 그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굳이 투자로 따지자면 채권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유튜버로서의 성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냥 위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투자로 따지자면 뭐 주식이고 코인인 거죠. 그래서 유튜버건 직장인이건 이 성장의 폭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성장을 한다는 것의 그 큰 틀에서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뭐냐면 그 성장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간대, 그럼 오케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회사가 나에게 이런 지시와 오더를 냈어, 그럼 오케이, 그거 내에서 내가 어떻게든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반면, 유튜브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콘텐츠를 완전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갑자기 내가 뭐 물건을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회사를 키워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튜버로서의 삶이 훨씬 더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최종 결정자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잘 맞느냐라고 보면, 나는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전부터 책임지고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고, 난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서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 더 좋아해 라고 하면 기업이 맞겠고,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해 라고 하면 유튜버가 더 맞는 방향이 되겠죠. 저는 후자에 더 맞기 때문에 성장 측면에서도 저는 유튜버에 한 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사실 스트레스는 안 받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패스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직장인으로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고여있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과 올해 혹은 5년 전과 내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유튜버는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어요. 그 변화가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한 번 올릴 때마다 그 변화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온전히 내가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가 더 좋은 스트레스인가? 뭐 그런 건 없겠죠. 누군가는 고여있음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빠름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스릴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고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출퇴근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3시간 30분을 출퇴근에 하루에 썼었는데, 지금은 뭐 왕복해봤자 15분 20분이면 가니까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 그래서 이번 항목도 유튜브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역시 사내 인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마주치는 오프라인적인 관계죠. 회사에서는 내가 누구랑 일할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을 함께 일하죠. 물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생각보다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회사 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튜버의 대부분의 관계는 온라인 기반입니다. 회사처럼 한 명 한 명과의 대화가 아니라 구독자라고 하는 어쩌면 추상적인 한 페르소나와의 대화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 그러니까 즉 구독자는 내가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방 컨텐츠를 한다, 혹은 주식 컨텐츠를 한다, 아니면 뭐 회사 관련된 컨텐츠를 한다, 자동차 컨텐츠를 한다, 뭐 아니면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한다, 어떤 찌라시 컨텐츠를 한다, 어찌 됐건 나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 구독자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페르소나와 마주하겠어, 어떤 페르소나의 동료가 되겠어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유튜버도 어떤 페르소나를 가진 구독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컨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킬링타임 컨텐츠, 웃기는 컨텐츠 물론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다소 재미는 없더라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영상을 좋아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맞죠? 제 말 맞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한 나에게 꼭 맞는 동료라는 거죠. 제가 동료 선택을 좀 잘한 것 같나요? 네, 잘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점과 그 끝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먼저 시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업무 지시가 내려오거나 업무 협업 메일이 들어오거나 회의에 나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지 않아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우리는 일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유튜버는 내가 먼저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구독자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언제나 컨텐츠를 던져서 커뮤니케이션, 즉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조회수와 뭐 좋아요, 댓글, 공유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을 받아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결국 그 채널의 브랜드가 됩니다. 결국 구독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채널의 정체성이고 그 채널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저는 직장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좋아했고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직장인으로서는 약간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되게 선호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유튜버로서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화의 기회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 과정 안에 있는 거를 저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에서 한 표를 던져야 된다. 어느 쪽으로 던지지? 이거는 5대5 동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업 10년 차라고 하면 대충 연봉이 한 7천에서 뭐 한 1억 2천 사이일 거예요. 반면에 10만 유튜버의 수익이라고 하면 최저 한 3천 정도에서 뭐 한 10억까지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1억 버는 대기업 직장인, 1억 버는 10만 유튜버라고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간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우리가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인의 연봉 그래프는 당연히 우상향이겠죠. 아마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의 연봉 상승이 있을 거고, 그 중에 뭐 승진해서 막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막 붙고 막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12년 동안 내가 얼마를 받을까를 보면 결국 한 12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지금 1억 벌고 있는 유튜버는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뭐 3천만 원이 뭐야? 1,000만 원도 벌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잘했다? 그러면 뭐 3억, 5억까지도 벌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유튜버도 대충 10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꾸불꾸불한 연봉 그래프를 감당하겠어?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냥 야, 너 선택해봐 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이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 이거 선택할 건데, 너 회사 선택할 건데 너 왜 퇴사했어? 라는 의문이 생기죠. 제가 퇴사한 이유는 바로 퇴사가 저에게 최적의 옵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주변의 환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이 둘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맞벌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퇴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맞벌이일지라 하더라도 아내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저는 퇴사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와 유튜브를 병행도 벌써 5년 넘게 했었었고, 근데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뭐냐면 아내가 해외를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직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대답이 되게 심플해지죠. 그만두고 다른 잡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작한 게 유튜버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퇴사까지 스무스하게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퇴사에는 어떤 큰 결심과 용단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큰 모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의사결정이라는 건 내 환경, 내 상황에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그건 내 환경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뭐 퇴사, 이민, 뭐 출산, 육아, 결혼 이런 것들도 아마 큰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나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저는 그냥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나의 선택지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기까지 무빙워터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궁금한 게 있어. 동아야. 응.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응. 뭐? 동아야 찍고 있어. 소담아, 아빠가 회사 다녔을 때가 좋아, 유튜브 할 때가 좋아? 2번? 유튜브 할 때 왜? 제일 좋아요. 동원, 아빠가 회사가 다닐 때가 좋아, 아니면 유튜브 할 때가 좋아? 유튜브 할 때가 좋아? 유튜브가 뭔지 알아? 뭔데? 모르겠어. 너 다 했어? 혓바닥 내밀어봐. 그래서 꼭 하얀 거 있잖아. 아니야, 괜찮아. 동아? 귀엽니? 뭐? 아빠 나 찍어줘. 동아, 아빠 나 한 번만. 응. 야, 방귀 낀 거 왜 찍어? 동아도 손날 끝이 하는 거 방귀 끼는 거 아니지? 아니, 누가 혀가 깨끗하지? 혀퍼해. 동아 혀 깨끗하지? 응. 봐봐, 해봐. 깨끗해. 나도. 나도. 소담이도 혀 깨끗하지? 응.